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의혹 중심으로 떠오른 김경숙 전 학장.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교수는 특검에 김 전 학장이 너무 간곡히 청탁해 물리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허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교수들에게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제공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레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근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사실 그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 3일 구속된 류철균 교수는 특검 조사에서 김 전 학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당시 암투병 중이던 김 전 학장이 머리카락이 빠져 가발을 써야 하는 상황이고 얼굴이 붓는다.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학장의 거부할 수 없는 청탁은 다른 교수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김 전 학장은 정유라의 수강 과목 담당 교수 10여 명에게도 이 같은 방식으로 부탁을 해 교수들의 원성을 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류 교수는 또 최순실 씨와 김 전 학장이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 씨에 대한 이대 학사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또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개입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점을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 교수 측은 김경숙 이화여대 체육대 학장의 지시를 그저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은 류 교수 측의 소설일 뿐이라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속된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의 부탁으로 류 교수가 최순실 모녀를 한 차례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재 건국대 교수는 채널A와 만나 모두 다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이 달라서 최 씨 모녀가 김 전 학장의 사무실로 찾아와 류 교실의 교수실을 물었고 류 교수에게 학부모가 찾아간다고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유 교수님한테 이러이러한 분이 갑니다. 이것만 따겠대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유 교수한테 소개할 때도 체육특기생이 부모하고 누구하고 왔다라고 그랬지 최순실인지 뭔지는 안 했대요. 또 김 전 학장이 체육특기자 관리를 잘하라고 교수들에게 지시했을 뿐 정유라 씨의 학점을 잘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봐주려는 게 아니라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잘 관리하려는 걸 얘기한 거지. 체육특기자를 잘 관리하십시오. 그냥 훈련이 있지. 학교도 안 나오는. 김 전 학장과 최순실 씨의 만남도 2015년에 서너 번 있었지만 통상적인 학부모와 교수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해선 김천재 교수는 자신과 아는 사이일 뿐 아내는 승마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김현철 정신과 전문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그 단독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 성적 특혜 논란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먼저 그 류철균 교수 측 주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석 국장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류철균 교수는 지금 정유라 씨 답안지 지금 대리로 끼워넣기 의혹을 받아서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김경숙 학장이 부탁을 했다. 특히나 암에 걸렸으니 정유라 잘 돌봐달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이제 있습니다. 김경숙 전 학장이 암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다 빠질 상황이다. 지금 네. 가발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얼굴도 붓고 뭐 요새 아주 힘들다. 이러면서 좀 정유라 씨를 잘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유철균 교수의 진술이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김경숙 전 학장이 그냥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내가 힘들다. 네. 힘든데 이 부탁 좀 유 교수 좀 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조금 유 교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렇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김경숙 학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류철균 교수의 현재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김현철 원장님이 이 부탁할 때 이 암에 걸렸으니 암투병 중이니까라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시나요? 보통 이제 그 2차 이득이라 어려만 있는데 뭐냐면 이제 1차 이득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도 어떤 질환에 걸리면 당연히 좀 인간적으로 약간 좀 약해질 수 있죠. 근데 암이란 통상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시한부다. 그 다음에 정말 죽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건 들어줘야겠다. 마지막 부탁이다. 그런 절실함을 절실함을 전하기 절실함을 위해서. 노리는 건데 네. 뭐 그랬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네네. 저는 정미경 의원님 아니, 지금 암투병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쾌차시기를 비는데 암투병 하는 것과 지금 정유라 씨 잘 돌봐주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아니 지금 류철근 교수는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그냥 시켜서 한 거지 그냥 난 아무 생각 없는 도구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김경숙 학장이 자기에게 암에 걸렸으니 뭐 잘 돌봐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혐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류철근 교수도 사실은 최순실 씨를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거, 예, 유리한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없애게 만드는 거고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없애게 만드는 거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떠미는 거. 제가 볼 때는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 근데 박상규 교수님 보면은요. 근데 뭐 류철근 교수가 지금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황상 보면은 김경숙 전 학장이 본인에게 부탁했을 때 그 말했던 정황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철근 교수가 한번 봐보시죠. 학생도 없는데 시험지가 제출이 되고 그것도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고 과정물로 나오고 네.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학생을 도왔습니다. 정유라를 도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의 반발까지도 무릅쓰고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어떤 인간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방금 나왔던 것처럼 김경수 학장이 암에 걸렸다는, 다시 말하면 급하기 어려운 그런 건 정도의 부탁을 했으니 그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와준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류철균 교수가 아니 그러면은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다 도와줍니까? 그렇게 말하면 도와줍니까? 그거는 개연성은 없죠. 그거는 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는 김경수 학장 같은 경우는 방금 그 남편 김천재 학장 교수의 얘기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 학사 관리 잘 하라고 정도 했다. 저는 그 정도 말만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김경숙 전 학장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화여대의 이 입학 부정, 학사 부정의 핵심 부에는 아직도 김경숙 전 학장이 남아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는 계속 좀 공방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검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요. 자, 이화여대 성적 특혜 논란에 대해서 정유라 씨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했었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2015년도에 F였어요. 2016년도에도 당연히 F 학점을 받고 그대로 제적이 될 줄 알았는데 2016년도에 제가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류철균 교수님이랑 시경 총장님 학교에 갔어요. 언니랑. 그리고 저는 먼저 왔고 어머니는 후에 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아예 몰랐는데 승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중간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고 소정석 국장님, 분명히 정유라 씨는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덴마크에서 아까 F가 나와서 나는 그냥 아웃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학점이 잘 나와서 저도 의아했어요. 뭔가 이제 이 학사농단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호 의원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아니 이대 학장실에서 지금 보면 정유라 씨가 6명 교수한테 코치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엊그제 그 공개된 정유라 씨의 답변은 보면 상당히 준비된 답변. 어쨌든 이제 기자들을 만나거나 만약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좀 훈련을 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청산유수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다면 어제 얘기 중에 어쨌거나 그 2015년도에 F학점을 받고 2016년도에도 F학점을 받게 돼가지고 거의 뭐 학교를 못 다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월 달이죠. 4월 달에 최경희 학장을 포함해서 이제 류철균 교수까지 포함하면 이화여대 교수 7명을 그 김경수 학장실에서 차례로 이렇게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이 네. 어떤 코치를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정유라 씨의 엊그제 이야기가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네. 본인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F가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나오더라. 이 얘기는 지금 본인 자체가 교수들이랑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쭉 만나면서 상담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자체가 사실은 일반 학생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만큼 이화여대의 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부정 입학, 학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조직적인 어떠한 이 김경숙 전 학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어떤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저 학점 때문에 부모님이 대학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는데 자, 보면요, 정미경 의원님 보면은 어제 정유라 씨 얘기를 듣고 지금 법률적인 조언자가 있냐, 코치를 받았다, 아니면 뭔가 말을 짜맞췄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공부 많이 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공부 너무 많이 한 게 뭐냐면 지금 정유라 씨를 향한 범죄 제목이 뭐냐면요. 크게 지금 2대 이 부분 업무방해죄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외화를 우리나라 돈을 밖으로 밀반출한 거거든요. 네. 크게 외환관리법 위반. 그러면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는 구속을 피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모른다. 다 엄마가 했다. 이러면 엄마한테 어차피 엄마는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엄마한테로 가고 나는 무죄예요. 그다음에 그 외환관리법 위반 부분도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그냥 엄마가 서명하라 그래서 서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아버지 땅 담보로 그 대출 받아가지고 독일에 있는 거 샀는데 국내에서 다 갚았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티가 너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학사농단 이 부분까지도 지금 정유라 씨의 그 얘기, 진술이 지금 거짓 논란까지 휩싸였는데 지금 누구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면 교수님 보면은요, 지금 류철균 교수가 김경숙 전 학장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들어줬다라는 주장도 했는데 어제 또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따르면요, 이제 본인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조교들도 공범이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생각 같은데 참 교수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저 자체만 하더라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고 설사 조교들이 앞장서 가지고 교수님 우리 단체적으로 정유라가 우리 이화여대는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고 우리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하더라도 야단을 쳐야 할 상황인데 지금 이 구속대 입장에서 다시 또 조교들과 함께 이런저런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기가 안 좋고요. 학부모가 아들, 딸의 성적 때문에 학교 찾아가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교수들도요. 학생들에게 학점을 코칭하는 교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6명이나 학장실에 모여가지고 정유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줄 것인가를 코치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의 범죄 조직과 마찬가지예요. 이 모임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러면은 학장실에 모였다면서요. 네. 그럼 김경수 학장실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정유라도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 정유라가 앞서 덴마크에서 인터뷰할 때에는 총장하고 류철균 교수만 딱 한 번 만났다며요. 그런데 그때 코칭할 때는 그 학생이 있었잖아요. 정유라 있었잖아요. 네. 그럼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정유라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된 지시받은 내용대로 정유라가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조금씩 들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네. 하면요. 지금 김경숙 학장이 잘 봐줘라 이 말 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유철근 교수는 보세요. 잘 봐달라고 한 그 말만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구체적으로 10점을 매기고 뭐 누구에게 시험을 대리 쓰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은 유철근 교수가 했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주범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조교한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은 내가 받았는데 답안지 알아서 갈아 끼우는 건 조교가 했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저 김경숙 전 학장과 유철균 교수 사이는 저런 이제 암 얘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 김경숙 전 학장이 유철균 교수가 속한 과의 학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뭐 수업 배정권 등등에서 학장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한 권력 관계에도 작용을 했고 유철균 교수가 이 뭐 답안지가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조교가 알아서 그걸 써갖고 끼워 넣었다라고 지금 유철균 교수는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지금 거의 뭐 조교들의 생사 여탈권은 교수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조교들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뭐 교수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서 조교들이 그걸
할 리는 없는 것이고 류철균 교수가 사실 그건 뭐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 답안지 필요하니까 알아서 좀 해. 뭐 최소한 그런 정도 얘기는 했으니까 조교들이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지. 지금 상황에서 유철균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조교들한테까지 그렇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것은 교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짓을 하고 방어를 할수록 불안할수록 말이 많아지는데 아. 말이 많을수록 자꾸 모순이 생기고 지금처럼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자가당착에 빠진다. 네. 자, 김경숙 전 학장이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을 보면은요, 뭔가 정유라 씨 특혜 의혹을 밝히는데 하나의 키 인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는요, 여기 보시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바로 정유라 씨에 관련된 부탁을 김경숙 전 학장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문회 때 증언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경숙 증인이 명시적으로 정유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승마 관련된 선수를 한번 고려해 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승마 종목하고 아시안 게임하고 그리고 이 정윤회 씨 딸 이렇게 정윤회 씨 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정윤회 씨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그럼 하셨습니다. 그거 김경숙 증인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런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김경숙 전 학장 잠시 그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남궁곤 처장이 얘기를 하니까 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또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김경숙 전 학장 표정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잠깐 심리로? 같지만 네. 일단 뭐 정말 진짜 사람이 억울하면 굉장히 일단 일거려지고 화가 나야 되고 첫 번째는 네. 그죠? 단호하게 나야 되겠죠. 근데 이미 지금 뭔가 얼굴은 벌써 잿빛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 이미 이제 뭔가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 뭐 절대 아니 대신 부사가 말고 조직 교수로서 그런 식으로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저희가 그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과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또 김경숙 전 학장은 본인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었습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의 요청으로 보직교수가 아니라 해당 학과 교수 4명과 강사들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석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험 봤습니까? 안 봤어요. 레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근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사실 그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영화 스토리텔링 이해 수업은 시험도 안 봤는데 답안지가 제출된 것도 아시죠? 그거는 추후에 알았습니다. 예. 정기경 의원님, 자, 학점 부여는 개별 교수의 권한이다. 뭐 이 말도 틀리진 않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김경숙 학장은 만약에 특검에 가면 계속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승마, 체육 특기자에 관한 얘기를 했지 나는 콕 찍어서 정유라 얘기를 네. 한 적이 없다. 이 얘기만 계속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그 얘기만 할 거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류철군 교수한테 돌리잖아요. 네. 그거 실행한 건 다 류철군이가 다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류철군 교수는 미리 선방을 날린 거죠. 그러면 서로 지금 떠넘기 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렇다면 서로 떠넘기게 하다 특검에서는 결국은 두 사람 모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다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류철근 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주범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시켰으니까 공범이죠, 서로. 공범끼리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류철균 교수를 긴급 체포한 거 아주 잘한 거예요. 만약에 김경숙 학장을 먼저 긴급 체포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거고요. 지금 류 교수라는 사람을 딱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떠넘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류철균 교수를 먼저 체포했기 때문에 네. 또 김경숙 전 학장을 그 다음에 네. 다시 더 수사할 수 있는 키를 잡은 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해도 여기가 증거가 되고 여기 부인해도 여기가 증거가 되죠. 네, 이런 가운데요. 자, 류철균 교수는 김경숙 전 학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김경숙 전 학장이 남편과 만났어요. 그런데 소정석 국장님 보면 또 김경숙 전 학장 남편도 교수인데 이분은 또 보면 승마협회 박원호 전 전무랑도 또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또 그
논란이 나오는 의혹이 좀 인물이더라고요. 제기된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그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 되시는 김 교수가 그 80년대 독일을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번에 많이 나온 데이비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일가를 도와줬다는 그 부친 등등과 친분을 그때 맺었다. 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한 적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박원호 전무는 뭐 삼성과 승마협회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박 전무와도 또 친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은 그 부인에게 쏠리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류철근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의문이 들었던 건 어제 이제 그 증언이 그쪽에서 증언이 나온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신문 같은 걸 딱 봤을 때, 딴 거보다도 딱 봤을 때 뭡니까? 저 변호인이 그렇죠. 역시 소설가 그럼 사실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겠지.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좀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아예 부탁을 한 사실조차 없다고. 애엄한 성격상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눈에 띄네요. 류철근 교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영원한 제국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이인화, 그러니까 소설가 이인화가 필명이잖아요. 류철근 교수가 소설가니까 소설 썼다. 네. 영원한 제국 어제 집에 가서 옛날 책장에 있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으셨어요. 네. 아주 낡은 책인데 영원한 제국. 정말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소설가는 갖고 있는 개념이 어떤 개념의 소유자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인화 교수가 소설가니까 이인화 교수 쪽에서 나오는 변호사들도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희화화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방금 이 김천재 교수의 얘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애 엄마는 성격상 그런 스타일 아니다. 이거는요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상 이렇게 할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성격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남편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들은 거라고. 당사자끼리 지금 공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라 그래서 그 애기 없는 성격상 말하는 거는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는 오히려 이쪽에서도 소설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 말은 별로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김경숙 교수를 만나서 반론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 교수를 못 만나고 이제 김경숙 교수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건데요. 자, 학점 관리 특혜 줬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바로 그 김경숙 학장의 남편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숙 교수님께서 다른 교수님들한테 그냥 뭐 체육 특기생이니 잘 관리해라. 그거지. 이 정도 멘트를. 아니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있는 상태에서 학과장 회의에서 바로 체육특기생이니까 잘 관리해라. 왜냐? 김경숙 교수가 학점을 어떻게 주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 이거야. 학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철학이 내가 막 주는 사람이면 내 철학이 그거고 네. 본인이 까다롭게 레퍼트를 철저하게 받는 사람이면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잘하는. 네, 김현철 원장님. 네. 아까 기자님께서 잘못 쓴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걸 묻혔냐면 아예 그럼 사실 무근이다 하니까 아니 그건 간접적으로라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말 이분이 정말 진솔하시다면 아예 본인의 어떤 자신 저는 제일 처음에 이 기사 보고 같은 학교에 계신 줄 알아요 사실은. 근데 같은 학교도 아니신데 그리고 같은 학교라도 심지어 어떤 사적인 모든 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나는 남편이라서 잘 모르겠다. 여기서 하면 되는 건데 안다 했다가 모른다 했다가 어떤 부분은 또 인정했다 했다가 이러니까는 도로 이게 더 의혹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부분도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김경숙 학장의 남편 이런 의혹이 청문회 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리고 남편분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으로 낙하산 위촉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자문위원들은 11월에 임기가 시작하는데 남편분만 갑자기 4월에 임명을 받았고요. 제가 바로 미래부에 확인해 보니까 모든 과학기술 자문위원들은 미래부의 추천을 거쳐서 위촉이 됐는데 남편분만 미래부에서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소정석 국장님, 그러니까 청문회 때 나온 얘기인데 김경숙 학장의 남편도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딴 분들은 다 11월인데 이분만 4월이고 뭔가
좀 의혹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보든 뭐 일반적인 것은 부처에서,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천을 해야 거기 이제 위원으로 임명이 되는데 미래부에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을 추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라인을, 누구의 선을 통해서 임명된 것이냐, 이 과정에 혹시 부인인 김경숙 전 학장의 어떤 영향력, 최순실 씨와의 친분,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사실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화여대 각종 이번 입시 부정 사태의 핵심 꼬리는 김경숙 전 학장이 아니냐라고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김경숙 학장의 남편분은요,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잠재적 공범일 수가 있어요. 이 최유라, 아니 정유라에 관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재적 공범이면서 지금 현재 김경숙 전 학장의 변호인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김경숙 학장이 특검에서 할 얘기를 저 남편분이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미리 뭔가 지금 그 부인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정유라 씨의 2대 특혜 의혹 중심으로 떠오른 김경숙 전 학장.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교수는 특검에 김 전 학장이 너무 간곡히 청탁해 물리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허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교수들에게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제공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레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근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사실 그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 3일 구속된 류철균 교수는 특검 조사에서 김 전 학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당시 암투병 중이던 김 전 학장이 머리카락이 빠져 가발을 써야 하는 상황이고 얼굴이 붓는다.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학장의 거부할 수 없는 청탁은 다른 교수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김 전 학장은 정유라의 수강 과목 담당 교수 10여 명에게도 이 같은 방식으로 부탁을 해 교수들의 원성을 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류 교수는 또 최순실 씨와 김 전 학장이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 씨에 대한 2대 학사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또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최경희 전 2대 총장의 개입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점을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해선 김천재 교수는 자신과 아는 사이일 뿐 아내는 승마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김현철 정신과 전문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그 단독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 성적 특혜 논란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먼저 그 류철균 교수 측 주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국장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류철균 교수는 지금 정유라 씨 답안지 지금 대리로 끼워넣기 의혹을 받아서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김경숙 학장이 부탁을 했다. 특히나 암에 걸렸으니 정유라 잘 돌봐달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이제 있습니다. 김경숙 전 학장이 암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다 빠질 상황이다. 지금 네. 가발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얼굴도 붓고 뭐 요새 아주 힘들다. 이러면서 좀 정유라 씨를 잘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유철균 교수의 진술이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김경숙 전 학장이 그냥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내가 힘들다. 네. 힘든데 이 부탁 좀 유 교수 좀 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조금 유 교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렇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김경숙 학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류철균 교수의 현재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김현철 원장님이 이 부탁할 때 이 암에 걸렸으니 암투병 중이니까라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시나요? 보통 이제 그 2차 이득이라 어려운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1차 이득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도 어떤 질환에 걸리면 당연히 좀 인간적으로 약간 좀 약해질 수 있죠. 근데 암이란 통상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시한부다. 그 다음에 정말 죽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건 들어줘야겠다. 마지막 부탁이다.
그런 절실함을 전하기 절실함을 위해서. 노리는 건데 네. 뭐 그랬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네네. 저는 정미경 의원님 지금 암투병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쾌차시기를 비는데 암투병 하는 것과 지금 정유라 씨 잘 돌봐주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아니 지금 류철근 교수는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그냥 시켜서 한 거지 그냥 난 아무 생각 없는 도구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김경숙 학장이 자기에게 암에 걸렸으니 뭐 잘 돌봐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혐의가 없습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류철근 교수도 사실은 최순실 씨를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거, 예, 유리한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류철규 교수 측은 김경숙 이화여대 체육대 학장의 지시를 그저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은 류 교수 측의 소설일 뿐이라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속된 유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의 부탁으로 류 교수가 최순실 모녀를 한 차례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재 건국대 교수는 채널A와 만나 모두 다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이 달라서 최 씨 모녀가 김 전 학장의 사무실로 찾아와 류 교실의 교수실을 물었고 류 교수에게 학부모가 찾아간다고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유 교수님한테 이러이러한 분이 갑니다. 이것만 따겠대. 그랬더니 거기다가 유 교수한테 소개할 때도 체육특기생이 부모하고 누구하고 왔다라고 그랬지 최순실인지 누군지는 안 했대. 또 김 전 학장이 체육 특기자 관리를 잘하라고 교수들에게 지시했을 뿐 정유라 씨의 학점을 잘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봐주려는 게 아니라 체육 특기자에 대해서 잘 관리하려는 걸 얘기한 거지. 체육 특기자를 잘 관리하십시오. 그냥 훈련이 있지. 학교도 안 나오는. 김 전 학장과 최순실 씨의 만남도 2015년에 서너 번 있었지만 통상적인 학부모와 교수의 그리고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없애게 만드는 거고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없애게 만드는 거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떠미는 거. 제가 볼 땐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박상규 교수님 보면은요. 근데 뭐 류철근 교수가 지금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황상 보면은 김경숙 전 학장이 본인에게 부탁했을 때 그 말했던 정황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철근 교수가 한번 봐보시죠. 학생도 없는데 시험지가 제출이 되고 그것도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고 과정물로 나오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학생을 도왔습니다. 정유라를 도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의 반발까지도 무릅쓰고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어떤 인간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방금 나왔던 것처럼 김경수 학장이 암에 걸렸다는, 다시 말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건 정도의 부탁을 했으니 그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와준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류철균 교수가 그러면은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다 도와줍니까? 그렇게 말하면 도와줍니까? 그거는 개연성은 없죠. 그거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는 김경수 학장 같은 경우는 방금 그 남편 김천재 학장 교수의 얘기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학사 관리 잘 하라고 정도 했다. 저는 그 정도 말만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김경수